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이라면 마음청소입니다. 지연이는 오키 사치코, 펴낸 곳은 센시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라이프스타일 전문가이다. 청소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업체 대표이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서 생활 마케팅을 배운 후 청소 업체를 설립하여 30년간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 청소를 한다는 것.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잠깐의 반성은 내일을 여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중요하다. 잠자리 들기 전에 갖는 5분 남짓의 명상은 오늘의 쓸모없는 부분을 떼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만의 귀중한 리셋 시간이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든다. 세상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울한 사건이든 기분 좋은 일이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인생이란 여정에는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 기쁜 일들이 예사로 생긴다. 삶이 부과하는 희로애락을 끊임없이 겪어내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눈물, 실망,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마음은 물론 몸에도 부담을 준다. 나는 마음이 우울해질 때는 냉정함을 되찾아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반면 즐거운 일, 기쁜 일은 몸과 마음에 모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하하하 웃으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려 몸과 마음을 풀어주고 기쁨을 만끽한다. 또한 나는 오래 살고자 애쓰지 않는다. 다만 하루하루를 몸과 마음 모두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쓸데없는 부분은 빼내고 빼낸 만큼 마음에 더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부담이 되지 않은 청소와 정리정돈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진정한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주변을 정리하자.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있던 자리를 정갈하게 정리해서 아름답게 떠나고 싶다. 물건은 기간을 정해놓고 서서히 줄여나가야 한다. 89살에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약 10년에 걸쳐 조금씩 자신의 소지품을 줄여나갔다. 아버지가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자 두 평 남짓의 수제에서 책상과 의자가 사라졌다. 아버지의 생전 마지막 기구는 침대와 몇 벌의 옷을 넣어놓은 옷장뿐이었다. 서류나 책은 당신 손으로 조금씩 처분하신 듯 30권의 역사서와 고전 전집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언젠가 차분히 읽으실 요량으로 즐겁게 모았을 그 책들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으로 내가 여름 휴가를 보내곤 하는 숲속집 책장에 꽂혀 있다. 원래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담백한 성격의 아버지였기에 추억이 담긴 물건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자신에게서 분리하셨으리라 생각한다. 마음 청소가 안 됐나? 내 나이로 보일까? 얼마 전 91살의 어르신과 함께 골프를 쳤다.
다리도 튼튼하고 목소리에 힘이 넘치는 그분은 우리의 걱정을 뒤로하고 무사히 1라운드를 마쳤다. 나는 말했다. 어르신 정정하시네요. 비결이 있나요? 아무리 세상이 재미없어도 희망을 가져야지. 아무리 작은 희망이라도 말이야. 어르신은 해사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셨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게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80살이든 90살이든 주위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다. 일상생활 속 물건을 줄여 환경을 개운하게 정리하면 마음마저 말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을 정리정돈하면 희망이 찾아온다. 인생이 밝은 기운으로 채워진다. 때가 더 찌들기 전에 바로바로 관리하는 마음. 친척 중에 정말 깔끔한 것을 좋아하던 할머니가 계셨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의붓 어머니뻘 되는 분이었는데 그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놓은 석유난로에 나도 모르게 눈이 갔던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 할머니는 나를 위해 간단한 요깃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요리를 마치면 할머니는 곧바로 젖은 행주로 난로 전체를 정성스레 닦아내셨다. 그 손놀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그것은 할머니의 습관이었다. 잔열이 남아있을 때 때가 더 찌들기 전에 쓰고 나면 바로바로 관리해주는 습관이다. 내 인생의 전환점. 독일에서의 생활은 내 인생의 크나큰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독일에서 막 생활하기 시작했다. 분주하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던 어느 날이었다. 독일에서 내가 살던 집에 유리창이 더럽다 라는 이유로 청소 귀신인 무서운 집주인에게 혼이 나고 말았다. 집주인은 나에게 프로 창문 청소 업체를 소개해 주었고 바로 이것이 청소 전문 회사를 설립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집 청소는 당연히 주부의 몫이었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는 가정부를 부르는 방법밖에 없었다. 빌딩을 청소해주는 회사는 있어도 집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없었다. 나는 사실 일본에 있을 때부터 청소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여대생들에게 아웃소싱을 하곤 했다. 청소의 4대 원칙. 1. 청소 도구나 세제는 간단하게 구비한다. 꺼내기 쉬운 정해진 위치에 놓는다. 나는 청소 도구로는 먼지떨이 청소기, 수건, 세제로는 중성세제와 클렌저 사용한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수건 하나로 어디든 청소한다. 마른 수건과 젖은 수건만 있으면 집안 어디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청소 도구는 사용한 후 그때그때 빨거나 관리한다. 2. 일상생활에서 더러움 빼기를 습관화한다. 사용한 물건을 쓱 한번 닦아준다. 평소에 생활하면서 뭔가 행동할 때마다 더러움을 빼나가면 어느새 더러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 3. 같은 동작을 동시에 오랜 시간 반복하지 않는다. 5분 안에 제거되지 않는 더러움은 그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찌든 때는 몇 분에 걸쳐 닦고 문질러서 조금씩 없애나가는 편이 지치지 않는다. 50대는 더러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라는 세간의 경지에서 무슨 일이든 담담히 받아들이는 일도 중요하다.
바닥을 닦는 동작과 유리창을 강나게 닦는 동작을 같은 날 하면 몸이 매우 피로하다. 4. 청소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한 군데만 5분 이내를 모토로 삼는다. 쓱 닦기만 해도 70%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다. 넓은 장소, 체력이 필요한 장소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시간을 분배해 청소한다. 수건의 좋은 점. 1. 어디든 수납할 수 있어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2. 소재가 좋다. 수건은 흡수력이 좋다. 3. 수건 한 장이면 어디든 청소할 수 있다. 4.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5. 몇 번이고 빨아 쓸 수 있다. 정리정돈의 힘. 독일 사람에게 정리정돈은 인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테마다. 방안이 정리정돈되어 주변에 쓸데없는 물건이 없으면 인생이 쾌적하고 청결하고 알찬 삶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에게는 좋은 물건을 몸에 두르기보다 방안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인생의 테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 방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두면 초조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 필요한 것 외에 되도록 소유한 물건이 적은 편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안하다. 물건이 적은 편이 마음의 망설임도 적어 항상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다. 실제로 주변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어떤 거로 하지 등과 같은 망설임이 생겨나고 정신이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건에 둘러싸여 살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물건을 없애려고 한다면 이는 굳은 결심이 없는 한 평범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50대인 진중에 쓸모없는 물건을 줄여 심플하게 살고 싶다며 주변에 있는 물건을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있다. 일단 시작했지만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그 결심이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우울해지고 말았다.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하려다 보니 마음의 부담이 생기고 50대 갱년기까지 겹쳐 우울증이 생긴 것이다. 그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조금씩 되도록 1일, 일주일, 1개월, 그리고 1년 기간을 구분해 서서히 물건을 빼나가야 한다. 50인데 지금 필요 없는 것이 과연 앞으로도 필요할까? 물건은 소유가 아니라 이용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겨난다. 물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이 사실을 몇 번이고 나 자신에게 일깨우곤 한다. 50대라는 큰 산을 넘어섰다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가끔 너무 좋아서 도저히 떠나보낼 수 없는 물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용 가치가 있는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심플 라이프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나에게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물건이 몇 가지 있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선물 받거나 구매한 귀여운 테디베어들이다. 그 인형들을 오랫동안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모조리 꺼내어 트리 앞에 장식했다. 테디베어를 모두 처분하거나 친구나 지인의 자녀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주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도저히 마음이 허락하질 않았다. 그럴 때는 억지로 물건을 떼어놓으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 나름대로 물건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다. 초간단 옷정리법. 언젠가는 도래할 노후가 코앞까지 닥쳐왔지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 당장 버릴 수 있는 품목인 옷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누가 보기에도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빨간색 명품 슈트를 언젠가는 입을지 몰라 하며 계속 지니고 있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연령대가 바로 50대다. 이는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버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절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입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언젠가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단언하건대 지금 못 입으면 언젠가 입을 확률은 90% 이하다. 이 점을 자기 자신에게 확실히 이해시키고 과감하게 처분하도록 하자.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현재 이용 가치가 없어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물건을 수납해 놓는 일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일도 없다. 추억이 깃든 물건도 당신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어른이 된 지금은 남아돌 정도로 옷이 넘쳐난다. 어린 시절 동경했던 옷들이 지금은 옷장 속에 처박혀 있고 쓰레기로 변신했다. 문득 나만을 위한 패션쇼를 열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나 구식이 되어버린 옷들과 조금이나마 쉽게 이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경우 야간 시간에 패션쇼가 끝날 즈음이면 2벌에서 3벌 정도의 슈트나 스웨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있다. 그러면 수납 공간도 자연스럽게 확보된다. 외출하기 전 필요한 물건을 꺼내려니 수납 공간이 마치 많은 지하철처럼 물건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경험은 누구나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찾고자 했던 물건은 보이지도 않고 마음만 초조해져 이제부터 잘해보자라는 모처럼의 의욕도 사라지고 만다.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다면 그날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다.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그렇게 삶이 편안하고 계속해진다. 옷장의 70% 정도만 옷을 수납한다. 옷장에 옷을 한쪽으로 다 모으면 대체로 30% 정도의 빈 곳이 생긴다. 옷걸이에 걸어 수납한 옷의 간격은 2에서 3cm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옷이 얼마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어떤 옷을 선택하면 좋을지 망설일 일도 없다. 통풍도 잘 되어 의류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50부터는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는다. 50대에 갑자기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재능이 있었다면 이미 그 방면에서 삭을 틔웠을 테니 말이다. 나이에 걸맞게라는 말처럼 50세가 되면 어른으로서의 분별력도 갖춰야 한다. 며칠 전 양말 서랍 2개만 정리해도 정말로 개운했습니다. 감사합니다.